사는 방법도 다르고 뭐 전공도 다르고 옛날에 공부했거나 지금 공부하거나 처해 있는 일상 현실 같은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기에 서양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게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서울자유시민대학.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그냥 유추컨대 여기 어디에도 밝혀놓지 않아서 저희 지난 학기부터 이렇게 유추해서 얘기하는데 베를린에 독일 베를린에 프라이운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프라이운이란 프리 유니버시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자유대학입니다. 근데 자유시민대학이 아마도 거기에 이름들을 좀 참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되게 좋은 뜻인데 프라이무니는 사실은 이렇게 시민들이 듣는 그런 수업은 대학은 아니고 가장 독일에서도 최고로 치는 인문학대학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무니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하고 연결시켜보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적인 욕망,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또 알아가면서 세계에 대한 나이나 직업이나 자기의 백그라운드하고 상관없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적 열망의 지점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 이미지라는 게 첫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그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whatever, 뭐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히 연령이 다양하거나 뭐 시민들의 어떤 그 오픈 유니버시티 같은 것들이 열리면 교수들한테 요구하는 그 주최 측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인들 대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진짜 이지고잉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정 정도는 타당하지만 그게 또 굉장히 고루한 편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왔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거여서 여러분들이 무슨 미술 이론가, 미술사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건 그렇게 뭔가 얘기 좀 들어보자, 얘기 좀 해봐, 그래 이렇게 어디선가 에피소드나 뭐 굉장히 많은 이미지도 구경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현대미술로 횡단하는 이라는, 그러니까 되게 그 일반화된 학문 명칭이 서양미술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아니면 물론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수업이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양미술사 수업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게 또 되게 비싸고 이렇게 그 유혹적인 버전은 서양미술사 순례 이래서 유럽 한번 투어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자주 출장을 가지만 유럽 출장을 가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공부하고 접하는 이미지로 접하는 것들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그거를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는 건 되게 달라서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게 말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하는 10주 수업은 바로 그 의미와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가 너무 진지하거나 뭐가 너무 말만 많은데 뭘 좀 보여줘 재밌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드릴 거고 참조물을 제시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향해 갈 건데 공부하는 지향성을 여러분한테 맞출 건데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제가 꼭 한 가지만 바라기로는 의미, 해석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제
주변 분 중에 이렇게 그 인지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있어요.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제 간혹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가보면 뭘 하게 되냐면 그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런지 계속 말을 하고 글씨를 써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유추하게 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면서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래도 그대로 가는데 거기다 무슨 자기 생각을 요소들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니까 능동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떠냐면 그렇게 하면 인간은 어떠냐면 성취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냥 모래알처럼 확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래알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형태를 만들거나 무엇인가 이렇게 짜보거나 구성하는 것들이 인간의 작업이고 그것이 바로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그럴 때 상당히 그 쾌락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지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10주 동안 저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청을 드리고 큰 틀에서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지금 PPT를 만들어서 사실은 PDF로 전환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덜 이렇게 그 용량은 줄이고 바로 쉽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 자료여서. 자, 근데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말들을 외워서 아니면 스크립트가 있어서 하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일 잘 못하는 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걸 제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걸 가장 좋아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능동성을 발휘하는 데서는 다소 피곤하거나 두려워도 그걸 하면 굉장히 뇌가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도, 자기 자신감이 커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 교재를 제가 그 매니저 선생님께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수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몇 가지 책이 아마도 안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이 책들을 꼭 사시거나 반드시 수업 시간에 제가 몇 페이지 어디 볼 겁니다. 강독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무늬만 교재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재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더 커져서 집에서 오늘 강수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내가 그 책에서 한번 좀 더 찾아보자 뭐 이런 정도 그게 공부 방법이잖아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년에 그 정도로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는 우리 수업에 다 들고 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사실 저도 이거 안 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두 책 다 같은 책이고요. 같은 저자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두고 네? 두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눈도 써야 되고요. 감각적 판단들이 되게 좋아야 돼요. 저 교수가 저거 이미지 보여줬는데 저게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 직관적 판단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냥 정보적 지식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두 권은 같은 책인데 제가 왜 들고 왔을까요? 먼저 두께가 다르죠. 그죠? 두께가 다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번역자도 달라졌고요. 근데 내용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번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다르냐면 시대가 다르죠. 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산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입니다. 30년 전. 제가 여기 여자분들 많으셔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후반부터 갱년기장애를 앓고 있어서 가끔 수업하다가 막 부채질을 하거나 동병상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은 대학교 1학년 때 산 책.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판입니다. 한 30몇 년의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저기 굉장히 중앙에 네 멋지게 생기신 분. 이 두 책과 우리 강의 제목을 이렇게 좀 유추해서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의미를 한번 깨워보실래요?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네, 좀 껐다가 켜든지 할게요. 네, 의미를 좀 강의하고 하실 분. 이 책은 네. 도로 뭐 하지 그림이 많아서 그걸 네. 유치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 저건 조금 이론 30년 행단. 이론으로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논 네. 취약적인 자료가 많아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0년을 횡단해서 현대미술 사용했을 맞습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좀 다르지만 각자 생각하신 게 다르지만 타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문학 지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타당한, 설득 가능한,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동의를 구할 만한 내용이면 좋은 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이 더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두 권의 책을 봤고요. 저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 강의 제목하고 이 두 개의 물리적인 책이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횡단이 아니지 이렇게 겹쳐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건들하고 의미하고를 겹쳐봅시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미술사 같은 인문학이 제일 잘하는 것들이에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풀어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거는 아까 30년 차라고 하는 그 시간차를 횡단하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개가 내용이 동일하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되게 가시적으로 달라 보이잖아요. 눈에 띄게. 그리고 저거 두 개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저 책이 만들어진 2018년에 만들어진 건 시간은